세나 채널 1번 듣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나요? 하여튼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11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10.26인치 이제 가격은 약 3만원대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고 카플레이 지원하고 유선 무선 둘 다 되는 자동차용 카플레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치대가 뒤에 달려있는 게 원래 이제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 합선이 생겨서 알리 거치대가 이제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다가 카플레이 모니터를 장착했습니다. 먼저 이 카플레이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가격이 싸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구입할 때는 약 20불대로 구입을 했어요. 뭐 가격은 항상 들쑥날쑥한데 저는 이제 구입할 때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 때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사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 자동차용 카플레이잖아요.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자체 스피커가 있다고 그거 안 듣거든요. 오토바이 소리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헬멧 블루투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안내를 듣잖아요. 이게 문제가 세나가 연결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모니터 기능만 하고 사운드 출력은 이제 블루투스로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세나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 제품은 그게 안 됩니다. 이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모델명은 B5303이라고 보통 판매가 되고, 시작하는 화면에 MP5라는 그 이미지가 나타나요. 핸드폰하고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와이파이 연결이 자동으로 시작되면서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3.5파이 케이블 연결해서 이제 외부 스피커를 실려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스피커를 따로 연결하거나 블루투스로 변환해주는 뭐를 또 달고 지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쓰고 싶지가 않아요. 뭐 이걸 파는 애들도 약간 그런 불편함을 알았겠죠. 이 자체 스피커가 너무 후지니까 깨지는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파는 애들도 뭐 소리 출력을 뭐 억스 출력을 해라, 자동차 스피커에다가 억스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라 하기도 하고, 이 자체 스피커 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오프 스위치를 키면 자체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FM 출력이에요. 우리 FM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로 출력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뭐 무선 카팩에 이제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옛날 자동차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억스 입력이라든지 뭐 블루투스가 안 되는 차들을 위해서 아직도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하여튼 FM 출력 기능이 있어가지고 FM 출력을 이용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나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소리는, 내비게이션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M 출력으로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세나를 켜고 이제 FM을 켜가지고 FM 사운드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뭐 블루투스만큼 깨끗한 음질은 안 나오죠. 그래도 FM이라서 간혹가다 약간 지직거리는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들이 많은데 오면 이제 혼선이 생길 거고, 이게 구형 차들은 무선 카팩을 저랑 똑같은 걸 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이제 혼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추리닝 세트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신발도 부츠를 안 신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집 앞에 걸어 나가는 느낌으로, 왜 이따구로 입고 나왔냐면 뭔가 오늘은 좀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까운 데에 가서 밥을 먹을 거고, 어디를 가냐면 유치회관을 가는데, 유치회관이라고 이제 해장국집이거든요. 원래 이제 본점은 이제 수원 인계동 쪽에 있는데 판교 분당에도 직영점이 있습니다. 거리상은 사실 제가 출발한 데서 수원으로 가나 일로 가나 사실 똑같은데 차 막히는 게 신호가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분당 쪽으로 가서 일단 밥을 먹고, 오늘 이렇게 그냥 추리닝만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밥 먹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은 4K, 네이티브 4K로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ND 필터를 껴놔서 지금 이제 카메라 렌즈가 까만 상태예요. 오늘 해가 좀 쨍쨍할 것 같아서 한번 ND 필터 세팅도 해봤고, 전면 촬영하는
카메라는 ND32, 그리고 저를 찍는 카메라는 ND16으로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전방이 더 밝을 것 같으니까 아름다운 영상을 뽑아내시는 유튜버들을 보면 그 ND 필터를 쓰시니까 저도 한번. 그리고 알리발 이 카플레이 모니터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두워요, 화면이. 그래서 뭐 옵션으로 좀 더 이제 제 거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만, 우리 핸드폰에는 이제 그냥 일반 주간 모드하고 야간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야간 모드 상태로 주간에 나오면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그냥 거의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밝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순정 상태로는 주간 모드에서 겨우 보이는 수준? 이따가 밝기를 조금 더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26인치인데 와이드잖아요. 원래 신형 오토바이들 보면 와이드한 계기판을 달고 있어서 카플레이 기능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오토바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반해서 카플레이를 달아봤습니다. 제일 싼 건데, 비싼 거 막 40만원, 50만원짜리 카플레이 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약간 전후방 블랙박스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TPMS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다기능 모니터인데, 하여튼 돈이 없으니까 이거 산 거고요. 오늘 뭐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데프리카 이런 데는 정말 더울 것 같습니다. 윗동네는 그냥 한 25도, 26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떠들만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노브 블랙박스가 이제 제 오토바이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이게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TPMS 배터리가 오래돼서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블랙박스에 뭐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뭐 GPS 기능도 있고. 근데 그 기능이 GS 그 TPMS RDC라고 하거든요. 그 RDC 시스템의 그 주파수에 간섭이 있대요. 그래서 TPMS가 인식을 안 하는, 근데 웃긴 거는 전방은 인식을 잘 하는데 후방에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버그가 있더라고요. BMW에는 잘못이 없겠죠. 이노브라는 이물질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작년에 전기 작업을 하느라고 블랙박스를 한동안 아예 전원을 빼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블랙박스 전기를 다시 올해부터 꼽고 다니니까 배선 정리도 하면서 이게 어떤 구조로 이전 주인들이 설치를 해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분명히 블랙박스 전기를 꽂기 전에는 이게 TPMS가 인식이 잘 됐단 말이에요. 블랙박스 전원을 꽂으니까 TPMS 인식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구글링을 해봤더니 해외 포럼에 엄청나게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특히 R1200GS 이 슈레더 RDC TPMS 시스템에 간섭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내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쓰는 제품을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제가 K2인가? 초창기 제품입니다. 네모난 제품인데, 이 제품인데 이게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펌웨어의 대책이라고 나온 게, 제품을 키면 와이파이가 무조건 켜지거든요. 꺼지질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와이파이를 제품이 켜지고 난 뒤에 5분 있다가 꺼질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줬어요. 하여튼 그런 옵션을 이제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의 이제 원인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고, 본체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5V로 전환해주는 릴레이 문제인 건지 뭐 정확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내용들 뿐이고, 본사에서도 해결책은 그 5분 있다가 와이파이 꺼지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걸로 효과를 봤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찾아보니까, 이노브 블랙박스의 그 위치를 대부분 이제 조수석 뒤에다가 달았는데, 그 조수석 뒤에는 안장 밑에는 RDC 모듈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RDC 모듈을 최대한 멀리 가져가면 운전석 바로 밑에 옮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로 옮겼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효과를 확실히, 아직도 그 뒤쪽에서 올라오는 그게 느려요. 인식률이. 블랙박스를 아예 끄고 다녔을 때랑 지금 블랙박스를 키고 다니는 거랑 TPMS 그 인식되는 속도 자체가 그냥 확연히 달라요. 이노브 블랙박스를 키고 쓰면 공기압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지금 저 출발할 때부터 뒷바퀴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인식불량으로 경고등이 뜨거든요. 그게 굉장히 찝찝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TPMS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노브 블랙박스 전원을 끄잖아요. 전원을 끄고 쓰면 수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노브 블랙박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화질은 뭐 좀 좋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고장률도 꽤 높고, 그래서 지금 또 TPMS 불 들어왔잖아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세나 1번 채널하고 연결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1번 채널하고 연결을 해놨는데 재밌는 얘기를 지금 많이 못 듣고 있어요. 모토라도 앞을 지나가면 뭔가 얘기하는 게 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의 목적지 벌써 다 왔네요. 유치회관 분당점입니다. 딱 배고플 때 도착을 했네요. 저희 동네에서 30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뒷바퀴가 뭐 이거 지금 엔드필터를 껴가지고 계기판이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뒷바퀴에 바람이 없다 뭐 이런 경고등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원인이 알고 보니까 블랙박스 때문이었다 뭐 약간 이런 거라 뭐지 싶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또 지금 들어왔어요. 개웃기네. 저번에 이제 일본 갔을 때 마이크가 고장 났었는데 마이크를 이제 새 걸로 바꿨는데 저번에 살짝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토바이용은 한 번에 튜닝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 튜닝이 뭐냐면 이게 마이크가 딸그락거려요. 이런 마이크는 보통 이제 그냥 서서 얘기하는 정도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바람도 많이 불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에 이제 마이크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 안에 발그락거리는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게끔 글루건으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모토블로깅 장비에 대해서 뭐 다루게 되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뭐 신호 위반이 엄청나네. 사람 엄청 많네. 경차 구역에다 대야 되나? 꼬만 될 때가 없어. 나는요 아저씨, 나는 어디다 대지 뭐. How it's supposed to feel.